지금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이랑 한국 뉴질랜드 온라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에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은 2020년부터 시작돼서 올해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대상은 초, 중, 고 이렇게 세 가지 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수업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서로 상대국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언어 및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고 몇몇 학교에서는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뉴질랜드 온라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수업 방법은 뉴질랜드 학생과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데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과의 차이점은 뉴질랜드 교육진흥청과 함께 협력하여 뉴질랜드 영어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도 그렇고 한국 뉴질랜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아직 수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초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수업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12월 6일 기준으로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울 학생은 253명 그리고 해외 학생은 186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급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양쪽 다 고등학교가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를 한정지어서 대부분 한정지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가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보단 여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언어나 이제 참여 국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어가 일단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만족도인데요. 프로그램 만족도로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재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5점 만점에 4.27점 그리고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82.6% 그리고 해외 학생들은 5점 만점에 4.28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85.4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학습 동기부여입니다. 서울은 4.25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79.5%, 해외의 경우 4.17점으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81.18%로 외국어 학습 동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친구 사귀기 항목입니다. 서울은 4.30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79.4%를 보였고 해외는 4.51점으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93.4%로 두 집단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해외 학생들이 조금 더 한국 친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다양성 함양이라는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법과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응답률입니다. 서울은 5점 만점에 4.49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88.6%, 해외는 5점 만점에 4.47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93.01%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어느 정도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교사분들의 기타 의견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학생들이 교환 학생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대답한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가끔 어려웠다. 그리고 뉴질랜드 학생들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대만 학생들은 이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국어 실력이 살짝 부족했다. 그로 인해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고 일본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SNS를 나눈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고 더 친구 우정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결과 보고를 제출해 주신 선생님들의 내용을 몇 가지 발췌했는데요. 그래서 상대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상대국 언어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시차와 학사 일정이 달라서 일정 조정이 조금 어려우셨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상대국의 기술 문제도 발생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걸로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의 결과 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한국 뉴질랜드 온라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2차 수업이 오늘 끝났기 때문에 1차 시기를 기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21명이 응답을 해주었고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8점으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70.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홍보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이 조금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는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응답률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명이 응답을 해주었고 그리고 7, 8, 9학년에서 이제 이렇게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보시면 뉴질랜드는 5점 만점에 4.46점으로 87.5%가 한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재참여 희망도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서울 학생은 3.8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61.5%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4.5점으로 90.9%. 이렇게 보시면 한국보다 뉴질랜드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 점이 있고 1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언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보다 뉴질랜드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조금 더 이렇게 덜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함양 한복인데요. 이것도 이제 서울은 4.08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78.09%고 뉴질랜드는 4.47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91.3%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해외 친구 사귀기 항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혹은 한국 친구를 사귀었나요? 라는 질문에 서울은 34.6%가 네라고 대답하고 42.18%가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뉴질랜드는 69%가 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웠고 뉴질랜드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이러한 차이점을 이제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언어 학습 능력도 향상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만 들어간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후로 얼마나 더 원어민과 영어로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생겼냐라는 질문에 3.41점이 나왔고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46.45%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이제 수업 참여도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거나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저조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2차 때부터는 저희가 원격 수업 도우미를 선발해서 학생들의 이제 수업을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온라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학생 및 교사 기타 의견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과의 회화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와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발음과 다른 뉴질랜드 발음을 배우면서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느낀 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1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그룹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뉴질랜드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수업을 잘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이제 계속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이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주제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똑같이 이제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의 차이 때문에 미리 차시별 주제를 준비하게 하여서 참여도를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결과 보고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온라인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업 사례 나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7분의 선생님께서 사례 나눔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5분은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두 분은 2021년 한국 뉴질랜드 온라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원효초등학교 교사 홍다빈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했던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학년 저희 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중 정도 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자신감은 조금 중보다는 떨어지는 중하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와 함께 수업을 했던 학교는 호주에 위치한 캠시 공립학교인데요. 여기에서는 6학년 학생들 33명, 한 반이 참여를 했고, 여기가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그 대화 수준이나 자신감은 중하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고민을 하다가 학생 반 전체와 다른 반 전체 이렇게 전체 대 전체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언어 발화 수준이 그리 많이 높지 않았던 게 가장 컸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자신감도 없고 그다음에 발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이들의 그 정의적인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과 1시간 따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학교는 어디에 위치했고 호주는 뭐 우리나라랑 뭐가 다른지 같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영어 수업을 하지 않고 영어 선생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준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만 이름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 활동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이름표를 목에 걸어서 이제 저희가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 학생들도 얼굴과 이름을 좀 매칭하면서 서로 학생들이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이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2가지를 오늘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전통놀이, 그리고 전통놀이를 활용해서 협동하면서 놀이했던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내 모둠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놀이를 어떤 것을 호주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면 좋을까 이것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회의한 결과 제기, 팽이, 공기, 딱지 이렇게 4가지를 안내해주고 싶다고 의견을 모았고요. 학생들이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것부터 대본을 만들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까지 모두 다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지지를 해주고 좀 도와주고 학생들이 더욱더 이렇게 리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후에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한 학생은 나와서 이제 대본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서 뽑아온 뭐 딱지 사진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딱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딱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전통놀이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들 특성이 다른 학급도 마찬가지겠지만 발표를 듣기만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루해해서 마지막에는 발표를 끝나고 나서 협동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전통 놀이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기차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호주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모든별로 뭐 팀 A 한번 차봅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뭔가 소속감도 느끼면서 즐겁게 몸을 움직이면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사례는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실제로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활동지를 한 장 줘서 여기에 직접 적어보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해서 제가 한번 첨삭을 해주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께서도 한번 첨삭을 해주셔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이제 쓴 건 다 맞았다. 나 이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다 싶을 때 실제로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도 최대한 문화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서 이렇게 탈 같은 것도 그려보고 뭐 학생들한테 이제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뭐 호주는 지금 여름이 돼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덥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지를 쓰기 전에 배경지식을 활성화해서 좀 문화적인 내용이 편지에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편지만 받으면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한국에 온다면 호주 학생들이 온다면 뭐를 사가고 싶을까 아이들이랑 이렇게 학급 회의를 해서 뭐 이렇게 쓰면 뭐 움직이는 흔들리는 볼펜 뭐 이런 것도 같이 편지 봉투에 넣어서 동봉을 했고요. 이렇게 호주에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잘 도착했다. 그래서 인증샷 아까 전에 그 학생이 썼던 편지가 호주에 잘 도착한 이런 모습을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서 정말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써서 호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물들과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어서 이렇게 1년을 뭔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활동 구성할 때 유의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초등학생인 만큼 정확성보다는 조금 더 그냥 유창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영어로 말해본다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아. 호주 학생들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거 봤잖아.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좀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협력 수업은 단 1시간을 할지라도 이 수업을 위해서 정말 정말 오랫동안 3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더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나 이거 빨리 수업에서 쓰고 싶다 이렇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에 유의를 두면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사대보증 선생님 성함이 설한 선생님이신데 선생님과 함께 월요일로 수업 날짜 협의를 보았고 플랫폼은 중국은 줌보다는 부부라는 이제 비슷한 원격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췄고요. 양쪽에 이제 진도랑 교재를 비교해서 차시별로 주제를 먼저 정해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그 전주에 하루는 함께 원격으로 한 번 더 회의를 했는데요.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본문을 만들고 PPT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만든 후에 또 주말에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요. 그 사이에 학생들에게는 저희는 발표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PPT를 만들어서 보내라. 그러면 각각 교사가 피드백해주고 상대국 언어로 발표를 연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월요일에 수업을 실시했어요. 저희는 다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중평중학교는 미래교실이 있어서 거기서 실시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실마다 다 캠이랑 그 전자칠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정규 수업식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첫 번째 전개에서는 표현을 익히고 본문을 익히는 것처럼 대화를 빠르게 익히고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수그룹 활동을 시도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한 번 시도 후에는 잘 하지 못했어요. 수업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소개를 이제 2번 했고 추석이 다가올 때는 서로의 명절을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일과 표현, 음식 소개하기, 그리고 기말고사 직전에는 친구라는 노래가 중국어랑 한국어 버전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저희가 수업 자료로 썼던 것들을 조금씩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PPT를 만들고 원고를 미리 작성해서 연습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추석과 관련한 자료를 소개할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를 낭송하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학생들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추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PPT도 만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과 표현을 배울 때는 각 양국의 학교 생활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 의견을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했더니 서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저희도 그 중국 학생들이 보여준 학교 사진들을 보고 중국에 너무 가고 싶다, 정말 관심이 크게 생겼다라는 반응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관련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김치가 요즘 예민한 주제인데 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중국 학생들도 중국의 8대 요리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소개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수업은 이제 친구라는 노래의 한국어 가사랑 중국어 가사에서 이 파란색 글씨 있는 부분을 이 상대국의 언어로 부르는 시간을 가져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풀어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저희 수업 그 모습들을 조금 캡처한 걸 보여드리면 중국 교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소개하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본문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학생들 엄청 많은데 저희는 수가 너무 적죠. 중국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먹었던 음식들 그런 거를 소개해 주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노래 배우기 시간에는 저희가 좀 즉흥적으로 한국의 좋은 노래랑 중국의 좋은 노래를 서로 불러주기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요를 저희한테 불러주면서 또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나는데도 너무 그냥 서로 만나는 것 자체로 좋아하고 유대감이 형성되고 직접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저는 느꼈었고 중국어 특히 제2외국어라서 아이들이 더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상대국 아이들에게 문화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상대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느꼈어요. 매 시간 이제 아이들이 배운 거를 좀 복기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설문지를 좀 받았는데요.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이런 한마디만 해도 정말 좋아하던 그런 모습들, 그냥 소통하는 것 같다, 신기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저희가 또 중국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다문화 학생이 많이 없는 학교인데 그 학생이 뭐 저희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뭔가 긴장을 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고 이 친구 역시 교류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소개를 할 때는 서로의 학교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그 브이로그 촬영이 이렇게 한 학생의 의견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점도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소그룹 활동을 잘 하지 못한 것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중국에 직접 가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선생님과도 그 국사대부 중에 설아 선생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시작은 했지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행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과도 소수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유대감이 형성이 잘 돼가지고 저희가 수업 차시가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참여를 해줬고, 선생님과 함께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들은 중국어 중학생으로서 이 원래 프로그램은 처음 한 것 같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잘 됐지만 그 서성 외국어 학교라고 한 군데 더 연계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랑 연계된 선생님은 조금 이제 상대국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난관에 좀 부딪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례가 많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 이제 어려웠다, 좀 개척하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서로 잘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했을 때 서로 너무 소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철저히 내가 했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2학기가 돼서 아이들은 중국어 실력이 더 늘었는데 중국은 9월이 학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나다부터 배운 아이들이랑 9월부터 하게 돼서 약간 수준의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주무관님께서 튜터 선생님들을 배정해 주셨는데 제가 저의 일과도 있고 설아 선생님이랑 막 소통하는 거에 바빠서 활용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움으로 남아요. 선생님, 저희 설아 선생님이 주말에 열심히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 혹시 소리가 잘 들리면 계속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아직 계신 것 같은데 직접 소감을 듣는 걸로 해도 될까요? 네,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사례부중 교사 설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우선 학생들이 실제적인 제2외국어 환경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한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서로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박 선생님과의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 중의 협조도 너무 좋았어요. 저와 저희 학생에 대해서는 매번의 온라인 수업이 기대가 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현재 학생들의 언어 수준이 아직 기초 단계여서 발표할 때 써야 할 표현이 지금 배운 지식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습득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학생이 16명으로 많은 편인데다가 한 교실 안에서의 영향 등 원인으로 인해 팀별 활동의 효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욱 친해지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국어 흥미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발표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상대국 언어, 그다음에 한국, 뉴질랜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온리 잉글리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그 통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겠다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를 매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학교가 8학교가 신청을 했고 일본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에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내년 2월 전에 모집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과정과에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 쪽에 문의를 해서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많은 그 요구사항들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즉각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설문조사나 운영 결과 보고가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아서 되지 않은 학교들께서는 수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말 전까지는 되도록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내년도 결과 보고와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문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저희 국제 공동 수업 매뉴얼이 이제 저희 기존에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증보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개 주제 이외에 혹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지도안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매뉴얼에 한번 탑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출 서식이나 뭐 기타 자세한 점은 저희가 워크숍 공문에 같이 탑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